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 투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패키지 업체이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언제 좋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초부터 좋아질 수 있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를 볼 필요도 없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행 산업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일단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산업이 좋아졌을 때 살아남은 기업이 모든 걸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보다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그 해 모두 투어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사명은 국일 여행사였으나 2005년 코스닥 상장과 함께 사명을 현재의 모두 투어로 변경했습니다. 회사는 해외여행 자유와 함께 고성장을 해왔고 국내 패키지 여행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패키지 여행 상품 매출이 전체 72%를 점하고 있고 항공권 판매 6%, 그리고 호텔 등 기타 매출이 22%를 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투어를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주요 지표로는 해외 출국자 수, 여행 패키지 평균 가격, 그리고 예약률 등인데 현 시점에서는 다 의미가 없고 회사가 향후 얼마나 버틸 수 있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사는 10여 개의 주요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숙박, 티켓 판매 등 대부분 여행 관련 회사들이고 해외 법인들도 모두 현지 여행사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적자이고 계열회사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해외 출국자 수와 동사 여행 상품을 통한 출국자 수 추이입니다. 국내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매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고 2019년에는 내국인 출국자 수가 2,871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투어를 통한 출국자 수도 지난 2016년 230만 명에서 2019년에는 289만 명으로 증가했고 모두 투어를 통한 해외 출국자 점유율은 10%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에 시작된 코로나 창궐로 올 상반기 해외 출국자 수는 34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1월에 236만 명, 2월 93만 명이 출국을 했고 3월에 10만 명, 4월에는 5천 명, 5월에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올 연간 해외 출국자 수는 400만 명 수준에 도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의 13% 수준입니다. 공사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고 2017년 이후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하향 추세였습니다. 2017년 매출액은 3,700억 원대였으나 2019년에는 2,900억대로 감소했고 동기간 영업이익도 339억에서 32억 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중국어 사드 보복으로 한중 상호 방문객이 감소했고 이어서 일본 불매 운동 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2분기 실적은 최악의 수준이었는데요. 매출액은 30억 원에 불과했고 영업 손실이 93억 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간 매출액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약률입니다. 예약률은 향후 실적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올 10월까지 예약률을 보면 전년 대비 99% 이상 감소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지표이고 당연히 올 3분기 실적도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여행사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행사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누적으로 여행사 폐업이 5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금을 요청한 회사가 6,5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영향이 길어질수록 향후 여행사들의 폐업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여행사를 지원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향후 여행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증권사 자료입니다. 먼저 올 8월에 발간된 하나금융투자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 여행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두 투어는 살아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만 개발된다면 여행산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네요. 그리고 한국금융투자는 올 4분기부터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을 보면 올 4분기부터 출국자 수가 증가하는 과정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자료입니다. 둘 다 올 8월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자료에서는 공사의 실적이 올 2분기가 저점이고 향후에는 적자폭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 8월부터 총 직원 1,100명 중에서 90%가 무급휴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 8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 향후 3년을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공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코로나 창궐은 여행사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 구조조정과 재편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여행산업은 사라질 수 없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점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두 투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빠른 기대감보다 일단 코로나의 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깊을수록 올라갈 산도 높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